예, 유승호입니다. 수식과 연산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쉬운 거라 쭉 보고서 이해만 됐으면 됩니다. 외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연산자 보고서 이거 뭐였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된 겁니다. 검색하면 되니까. 예. 예, 첫 시간에 수식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개괄적으로 연산자가 무엇이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비교, 관계, 논리 연산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빈번하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연산자들입니다. 잘 쓰지도 않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연산의 우선순위도 상식적으로 또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뭘 배울지 설명도 안 하고서 들어갔네요. 예, 뭘 배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비트 연산자, 형 변환,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비트 연산자는 솔직히 쓸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전공하는 사람들도 비트 연산자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뭐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든지 전공으로 좀 들어가 3, 4학년 올라간 이후에 이럴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형 변환 같은 경우도 굳이는 쓸 필요는 없고요. 알고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자료형 형 변환은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정수를 실수로 바꾼다든지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연산의 우선순위 뭐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있을 경우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그런 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복잡하게 설명은 하는데 우리가 쓰는 것만 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이 뒷부분에 가서 빨라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서둘러서 한번 가볼게요. 비트 연산자입니다. 먼저 비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비트, BIT입니다. 이건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입니다. 이진수를 나타내는 한 자리수, 바이너리 디지트. 그래서 합쳐서 바이너리의 BI, 디지트의 맨 끝에 IT를 합쳐서 비트.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 원래 아닙니다. 보통 0과 1로 표현되는 거 이야기하죠. 비트 연산자는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예. 우리 그때 뭐 문자 데이터 자료용 얘기할 때 문자가 아스키 코드란 체계로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한 적 있죠. 유니코드란 말도 한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그 데이터 저장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8개의 비트를 합쳐서 하나의 바이트라고 하고 아스키 코드는 그 8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가 비트, 킬로바이트, 바이트, 그다음 킬로바이트, 8비트가 1비트 8비트가 한 바이트예요. 그 바이트가 1000개 모이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10의 3승 4승이 아니라 2의 10승, 20승, 30승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그리고 뭐 이쪽이 기가 테라까지는 요즘에 뭐 하드디스크 나오니까 그 다음이 페타, 엑사, 제타, 요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듣는 수업이니까 알고 있으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이진수로 처리되는 그 단위가 비트인데 이진수로 처리되는 단위가 비트? 좀 많이 웃기네요. 그거를 연산하는 연산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값을 저장한 다음에 8바이트, 그러니까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했잖아요. 보통 바이트 단위로 또는 데이터 타입에서 2바이트를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잘라서 쓰는 그런 연산자거든요. 자주 쓸 일 없어 보이죠? 진짜로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요거는 뭐 그림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통신상의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좀 특이한 용도로 쓰이죠. 우리 거기까지 갈 일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뭐였지? 앞에 그 논리 연산자 할 때 배웠던 거죠. 이거 and, or와 이 둘은 그랑 똑같습니다. 근데 비트이기 때문에 하나, 비트가 더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한 개를 씁니다.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건 XOR라는 바이너리 연산자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논리 값을 대상으로 한 거에서는 이런 연산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BT 연산에서 쓰거든요. 이것은 다 논리 연산에서 쓰이는 겁니다. 디지털 시스템 구성할 때 하드웨어 구성을 설명할 때 썼던 연산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전공이 아니니까 안 배웠을 거고요. 요거는 XOR 연산할 때 씁니다. XOR는 좀 더 한번 이 샘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 암호화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 할 때 보면 그 공인인증서 암호 집어넣죠.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암호를 집어넣으면 그 암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남들이 못 알아먹게 암호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때 쓰이는 연산자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지?
이거 저기 관계 연산자잖아. 크다, 작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뭐죠? 아주 작다? 세 개면 무진장 작다? 아, 그건 아니고요. 비트 연산자 설명하고 있죠. 왼쪽으로, 이제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왼쪽으로 1비트 이동해라. 밑에 거는 오른쪽으로 1비트 이동해라 이겁니다. 이진수의 특징상 왼쪽으로 하나씩 밀게 되면 값이 2배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2분의 1배가 됩니다. 또 화면에 어떤 그림이 띄어져 있을 때 그림을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이럴 때 1비트씩 옆으로 밀게 되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부터 그림이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비트 연산할 때 낫은 느낌표를 쓰지 않고 물결을 씁니다. 왜? 헷갈리니까. 아이씨, 이게 더 헷갈린다. 이렇게 했을 때면은 이거는 뭐죠? 관계 연산자에서 쓰는 not equal 할 때 쓰는 거죠. 이것만도 씁니다. not의 의미로 이것만도 쓰기도 해요. 근데 요 물결은 키보드 왼쪽 맨 위에 있습니다. 키보드 왼쪽 맨 위에 물결이 있거든요. 그건데 이거는 비트로 1비트의 not입니다.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않습니다. 알고는 있으라고 했어요. 봅시다. 그래서 뭐 예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값이 변형되는지 연산 내용 검토해보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라는 거. 비트 똑같습니다. 앞에서 관계, 논리연산자 이야기할 때 AND, O와 NOT 이야기했죠. AND면 둘 다 참일 때 참이다. 즉, 둘 다, 예, 그리고 O와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얘는 비트 단위로만 바꿨을 뿐 똑같습니다. 비트는 무조건 0 아니면 1로만 저장이 되거든요. 훨씬 쉽죠. AND이기 때문에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 나오고,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그것도 거짓이고, 거짓의 참도 거짓이고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나온다라고 이 그림 앞에서도 언뜻 보여줬죠. 낯설어 할까봐 앞에서 살짝 뿌려놨습니다. 비트 단위 이진수 데이터 한 자리 갖고 처리하는 연산자입니다. 예, 이걸 오화 게이트라고 합니다. 오화의 문, 오화 게이트, 그냥 오화 게이트라고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영어 우리나라 말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전혀 안 통하거든요. 오화 우리나라 말로 뭘로 바꿀 거야? 비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바꿀 거야? 우리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갖고 삽시다. 예, 비트 단위로 오화 연산하는 거는 그냥 오화라고 쓴다고? 아니죠. 오화는 어떻게 쓴다고? 이걸로 쓰죠. AND는 이거 쓰죠. not은 비트 단위 not은 물결 쓰죠. 알죠?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하기 때문에 입력값 중 하나라도 참이면 출력값은 참이 나온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다. 어떻게 알지? 이걸 한 개 썼으니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XOR는 특이한 형태로 사용이 되거든요. 뭐 쉽게 외우면은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기일 때 참입니다.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기일 때 입력값이 두 개인데 이런 경우는 단순하죠. 참이 홀수기일 때 참이 하나 있을 때 참이다 이래도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외웁시다. 입력값 중 참의 개수가 홀수기일 때 참이다. 참의 개수 참이 0이 아니고 참이죠. 하나 들어갔죠. 참. 얘도 참이 하나 들어갔죠. 참. 얘는 참이 두 개 들어갔죠. 거짓. 논리 심벌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디지털 공학 시간,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라 교양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됩니다. 오케이? 비트 단위 연산이에요. 이거는 심벌이 뭐지? 꺽쇠. 이게 XO와 연산자입니다. 잘 쓰지 않고요. 암호화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암호화. 보안을 강화할 때. 어떻게 보면 그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연산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면 되죠. 가끔 보안 관련된 어떤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거든요. 베타적인 오화라고도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또는 XOR 또는 XNOR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아니다. 잘못 적었어요. EXNOR 참. EXOR이라고 적기도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XOR로 쓰기도 합니다. 올라가도 됩니다. not 비트 단위 낫입니다. 일반 논리값에 낫일 때는 느낌표를 쓴다고 그랬죠. 비트 단위 낫일 때는 뭘 쓴다고 했죠? 물결을 쓴다고 했어요. 키보드 왼쪽 맨 위 논리 심벌은 이렇게 생겼는데 알면 똑똑한 거 몰라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림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색깔을 거꾸로 반전시키고 싶어. 흰색은 검은색, 검은색은 흰색으로 하고 싶어. 그럴 때 이 연산자를 씁니다. 그러면 색깔이 확 뒤집어서 나옵니다.
쓰냐고요? 우리 안 씁니다. 기말 보고서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갑니다. 몰라도 되냐고요? 예, 몰라도 됩니다. 예, 이동연산자입니다. 이동연산자.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디로 가라는 소리야? 왼쪽으로 가라. 이건 어디로 가라는 소리?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겁니다. 두 개라고 아주 작다, 아주 크다, 아니라는 소리였어요. 비트 단위로 비트 내용을 바이트라고 그랬죠. 바이트. 예? 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8비트로. 이렇게 8비트로. 이럴 때 이 속에서 이쪽으로 밀거나 이쪽으로 미는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밀고 당기는 겁니다. 어떤 용도로 쓰냐고요? 그림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값을 2배로 만든다든지 값을 2배로 만들 때 곱하기를 하지 않고 옆으로 밀어버리면 2배가 돼버립니다. 저장된 값이. 아이, 10진수일 때 12를 왼쪽으로 밀면 어떻게 되죠? 왼쪽 밀면 빈자리에다 0 채워야 되죠? 10배 되잖아요. 12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리가 없으니까 얘는 없어져 버리고 1이 되죠. 10분의 1이 되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꼭 해야 되냐고요? 몰라도 됩니다. 쓰냐고요? 안 씁니다. 예,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은 합니다. 예, 시프트 연산자, 이건 왼쪽으로 가죠. 레프트 시프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를 왼쪽으로, 요거를 이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진짜인가? 여기 바뀌었잖아요. 오케이? 예, 유연산자는 분위기상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right shift, 비트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밀죠. 이렇게 되면 값이 2분의 1배가 됩니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예,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배우는 끝에 한번 배우는 거라고 비트 연산자 실습 예제 여기 제시했습니다. 꼭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 특이한 게 있다. 여기 퍼센트 08x라는 이게 뭐지? 예, 이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면서 08은 뭐지? 그냥 8 쓰면 어떻게 되지? 안 쓰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퍼센트 x로도 한번 해보고요. 퍼센트 저 프린트F 문에서요. 또 8x로도 한번 해보고요. 퍼센트 08x도 해갖고 세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한 번 하는 건데 프린트 문은 알아두는 게 좋고요. 연산자는 거의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거만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적어준 겁니다. 10진수 데이터를 2진수로 출력하기 했을 때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요령이거든요. 진법을 바꾸는 것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퍼센트 기억나죠? 퍼센트가 나머지였죠. 그런 원리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5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걸 2진수로 바꾸고 싶을 때 2로 나누면 26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26을 2로 나누면 목은 13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13을 2로 나누면 목은 6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6을 2로 나누면 목은 3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3을 2로 나누면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이걸 거꾸로 읽으면 이 진수가 됩니다. 110, 101, 110, 101 이렇게 되면 됩니다. 모든 진법은 이런 원칙 다 알고 있죠? 이거 초딩 때 배우나? 네, 그런 거고요. 컴퓨터 사용할 때는 2진수, 8진수, 16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는 2진수로 저장이 되고요. 우리는 16진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10진수를. 16진수는 왜 사용한다는 얘기 앞에서 한번 떠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외워서 시험 보는 건 안 봐요. 알면은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한번 언급해 준 겁니다. 진법 변환 요령은 알고 있어야 프로그램을 짜죠. 그쵸? 예, 10진수를 2진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보라고 시켰네요. 그럴 줄 알았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혹시 그 결과가 정확히 맞는지 틀리는지 궁금하다면은 요거 윈도우 계산기 있죠? 윈도우 계산기 실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눌러서 프로그래머용으로 켜놓고서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키패드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D시가 10진수가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얘들이 표시가 되고요. 2진수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것들 표시됩니다. 한번 올려서 요거 동작 확인해 보고 프로그래머용으로 놓고 써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작성해서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이상한 거 좀 많이 썼는데 unsigned 이걸 또 배운 것 같아. 부호가 없는 거. 유는 스캔앱을 제대로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일단 시킨 대로 따라하고 지금 궁금증만 가지면 되고요. 여기서는 요거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고, 여기도 들어갔죠? 이것들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로 이진수를 만든다고? 아까 나머지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죠? 이상하잖아. 나머지 구하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잖아. 컴퓨터 내부에는 이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를 써가지고 맨 끝에 있는 자리가 0인지 1인지 지금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맨 끝에 자리가 0인지 1인지. 이거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씨.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이것도 썼어, 이것도. 야, 이거 비교 연산자. 이거 재밌는 예제인데? 돌려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특이하네. 거참. 계산기 사용법 익히고요. 이 코드 돌아가는 원리도 한번 추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연산자는 자주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스 분석하는 거 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XOR을 이용한 암호화요. 아까 얘기했죠? XOR, 이 꺽쇠, BT 연산자 중에 꺽쇠 XOR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걸 시퍼텍스트라고 하거든요. 플레인 텍스트는 평문, 이건 암호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 데이터하고 내 패스워드를 집어서 XOR 연산을 시키게 되면 암호문이 만들어져. 이건 내용을 뭔지 알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내 패스워드랑 XOR 연산을 시키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살아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연산자입니다. XOR라는 얘가. 그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키 값하고 XOR 연산을 시키게 되면 이 비트 단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이 X 저장이 되죠. 그럼 이 값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이상한 값이 돼버립니다. 의미가 없는 값이 되죠. 근데 그걸 다시 또 키 값하고 XOR 연산시키게 되면 그때는 원래 값으로 똑같이 살아납니다. 그런 원리 지금 설명한 거고요. 예로 한번 봐야죠. 진짜 그렇지. 교양 있잖아. 재밌잖아. 보안이에요, 보안. 암호화. 앞에서 설명한 엑소와 연산, BT 연산을 이용한 암호화 예입니다. 요거 한번 쭉 작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샘플이기 때문에 알파벳 한 글자, 요게 데이터고요.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 할 때 보면 거기서 집어넣는 구자번호, 패스워드가 저게 되는 거죠. 이체 비밀번호. 그리고 요 키는 여러분이 공인인증서에 집어넣는 패스워드가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랑 맞춰주죠. 딱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이걸로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여기 적어놨죠? 데이터를 키하고 X와 현상시키게 되면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A라는 문자를 집어넣었거든요. 그걸 암호화시켜도 이상한 글씨가 나와요. 화살표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X가 또 시켜도 그때 A가 또 살아난다는 거죠. 이 두 값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만 갖고는 이게 원래 값이 A인지는 알아낼 수가 없죠. 저런 걸 100개, 1000개 갖고 한다? 패스워드가 바뀌면 다 뒤집혀버립니다. 알았죠? 이런 원리로 된다. 이 상식에 이거 프로 안 합니다. 근데 이거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배우는 끝에. 두 번째 파트 형 변환이 나왔습니다. 형 변환은 실행 중에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정수로 선언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거를 소수 이하까지 연산한 결과를 보고 싶어. 이럴 때죠. 정수와 정수를 연산했는데 결과는 소수점도 보고 싶다는 거죠. 이럴 때 실수로 바꿔야 되죠. 그렇게 바꾸는 걸 형 변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 변환이 이 C 컴파일러, C가 기계한테 알아먹도록 하는 그 컴파일러가 기계어를 받아 기계가 수행이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야 이런 류의 계산일 때는 이게 정확도를 높여서 소점 표시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뭐 암시적 형 변환이라고 얘기하면 몰라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 짤 때 이거는 야 소수점으로 해서 실수를 꼭 변환해서 보고 싶어. 또는 여기 소수점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소수점 버려 필요 없어. 실수로 저장된다 하더라도 소수점 갖다 지워버리고 여기 위에 소점 윗부분만 쓰겠어. 그런 거 갖고 내가 명령을 주는 거죠. 이거를 정수로 바꿔.
이럴 때는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자주 안 씁니다. 모르면 몰라도 사는데 큰 불편 없습니다. 알았죠? 실행 중에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걸 형변환이라고 한다.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형변환은 크게 봐서 자동으로 바뀌는 암시적 형변환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정하는 명시적 형변환이 있습니다. 암시적, 자동으로 형이 변환되는 것은 대입 연산 시 자동으로 바뀌거나 정수 연산 시, 수직 연산 시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가 알아서, 예를 들어 정수와 정수, 실수와 실수가 아니라 정수랑 실수랑 연산시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정수랑 실수랑 있을 때 가장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정수로 바꿔서 소수자를 버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 소수자가 필요할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정수와 실수를 연산시키면 실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실수, 미스테이크가 아니고요. 플로팅.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 필요 없죠.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 데이터 값을 분석할 때는 이런 개념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변은 그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명시적인 거, 요거 좀 더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건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다 지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올림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더블로 했죠. 더블이면은 실수죠.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수. 10을 저장하게 되면 이게 더블로 했기 때문에 실수로 정의 됐기 때문에 10을 집어넣어도 자동으로 소수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땐 의미가 없죠. 10이나 10.0이나 크기는 동일한 거잖아요. 자, 컴퓨터 내부에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씨, 알 필요 없는 거잖아. 몰라도 됩니다. 쓸 일 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전혀 프로그램과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집어넣네. 예. 인티저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티저라는 그 변수로 컴퓨터상의 메모리를 잡게 되면 소수점 이하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예?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림 변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알면 되죠. 실수 데이터를 실수로 된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정수, 인티저로 선언된 변수에 저장하게 되면 소수점 이하 부분은 다 버린다. 이건 활용합니다. 이게 이제 자동 형변화인데 의도적으로 이걸 쓰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싶을 때는 인티저 변수에 넣었다 빼면은 소수가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까 진법 변환 얘기 나왔죠? 진법 변환할 때 이 원리 이용하면 편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그래도 아는 척하기. 예, 앞에서 이야기한 올림 변환과 내림 변환에 대한 샘플 코드거든요. 돌려보고서 각각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에러 나나?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지? 잘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왔다는 소리지? 컴파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워닝이잖아, 워닝. 에러가 아니죠. 워닝이라는 거는 문제, 컴파일할 때 컨트롤 키 F5를 누르면 밑에 띡 하고 뜰 겁니다. 이거는 문제 소지가 있는지 알고 있느냐 없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보고서 오케이 해봐. 그럴 땐 넘어가도 됩니다. 에러가 나왔을 경우는 실행이 안 되지만 워닝일 땐 실행됩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고요. 정수 연산 시 자동적으로 형변환을 한다. 아까 그 얘기인데 뭐 특별한 거 있나? 정수 연산 시 캐릭터형이나 숏형인 경우 에이씨 몰라도 돼요. 처음에 얘기한 거 있습니다. 캐릭터는 무조건 정수로 처리된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고요. 프로그램에 전혀 영향 안 줍니다. 그 다음은 뭐냐? 내가 지금 이게 몰라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교재를 지정을 했잖아요. 교재에서 다 정리된 사항들이거든요. 일반적인 C 프로그램 책에 다 들어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 배우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수식에서 자동으로 형변환으로 수식에서 아까 얘기한 적 있었죠. 정수하고 실수, 더블도 실수죠. 했을 경우 그 결과는 이렇게 실수에서 결과는 소수점이 있는 값으로 나온다는 거 앞서 언뜻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형 변환 알아서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건 소수점이 없는 숫자하고 소수점이 있는 숫자 연산할 경우 결과값은 소수점이 있는 상태로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명시적 형변환이다. 이거는 프로그래머 기술을 하는 겁니다. 내가 1.234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정수로 쓰고 싶어. 에이씨, 그러면 1이라고 쓰면 되지.
근데 이게 변수일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값을 인티저로 정수로 바꾸면 앞에다 괄호 속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적게 되면은 뒤에 변수나 또는 이런 값은 여기서 지정한 데이터 형식으로 값이 바뀌어버립니다. 더블로 했든 롱으로 하든 우리 쓰지 말자고 그랬죠. 쓸 일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갑자기 프로그램 속에 보니까 이렇게 인트 또는 플롯 이런 말이 가로 속에 홀랑 덜렁 적혀 있어. 그러면 요 뒤에 적혀 있는 이 변수의 값을 인티저로 바꾸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케이? 이런 걸 명확히 표시하는 명시적 형변화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형변환 예시했거든요. 직접 돌려보고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명시적 형변환. 이거는 F가 더블일 때, 맞아, 이거 아까 한 것 같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 요번에는 우선순위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더하기와 곱하기에서는 뭐부터 연산해야 되죠? 곱하기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더하기 연산을 하죠. 예, 이런 고민을 우리가 왜 해야 되죠? 괄호 쳐주면 되잖아, 괄호. 우선순위가 이거 먼저 이거 괄호 쳐주고, 얘가 먼저 얘를 괄호 쳐주면 되죠? 형변의 우선순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정확히 할 거는 괄호 쳐줍시다. 괄호 쳐주면 됩니다. 오케이? 괄호 쳐주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다 있습니다. 뿔뿔이 먼저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가 제일 핫발입니다. 이런 연산서 섞여 있을 때 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 하고 그 다음에 얘 합니다. 괄호가 없을 때입니다. 괄호로 묶어주면 명확합니다. 괄호 묶어주지 않으면 감점합니다. 오케이? 괄호 쳤다가 가점은 안 주시면 감점은 안 당하죠. 예, 다양한 연산자가 사용이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괄호보다도 높네? 이게 말이 돼? 괄호보다 높은 게 있을 수 있나? 있죠. 단항 연산자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음수로 바꿔. 그거는 특정 변수에만 적용이 되죠. 지금 뿔뿔이나 마이너스 특정한 하나에 대해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괄호는 이항 연산자 이상일 때만 쓰잖아요. 뭐 더하기 뭐를 묶어라잖아요. 그래서 얘가 최우선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 모르는 거, 이거 모르는 거, 이거 모르는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거. 오케이. 이거 뭐, 이거 뭐 부호보다 얘가 더 빠르대요. 하나짜리가 빠르구만, 전반적으로. 하나짜리가 제일 빠르다고 하네요. 아이씨. 이게 뭐라고 되게 이상한 거 나왔는데? 이건 이제 우선순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냐. 이건 전혀 몰라도 돼요. 이 쓸데없는 거 적어놨네. 포인터에서 씁니다. 포인터 구조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집어넣으면 정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 씁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더하기 빼기에 대한 우선순위 괄호를 씁시다만 기억해 줍시다. 이거 봐. 더럽게 많다고 그랬잖아. 뒤에 또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거 비트? 몰라. 있다는 거 알고요. 필요에 따라서 합시다. 괄호를 써주게 되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괄호를 씁시다. 그러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콤마, 대입, 논리, 관계, 산술, 단항. 얘가 더 우선시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괄호가 최고입니다. 괄호 쓴 게 명확합니다. 여기 설명 많이 적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봐. 모든 단항 연산자는 이 양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콤마 연산자를 제외하고는 대입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항 연산자는 괄호를 사용.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괄호 쓰면 됩니다. 관계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괄호를 씁시다. 우선순위 몰라도 됩니다.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괄호를 씁시다. 보통 이렇게 썼을 경우 괄호를 쓰지 않았으면 같은 연산자일 때는 왼쪽부터 계산이 됩니다. 물론 뭐 오른쪽 왼쪽 상관없죠. 결과는 동일하죠. 근데 요거만 특이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얘 먼저 하고 결과가 일리 들어갑니다. 그거만 알아주면 되고요. 나머지 이거 있으면 우선순위 똑같은데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는 왼쪽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동일할 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는 동일한 우선순위거든요. 괄호 치면 되죠. 오케이, 괄호 칩시다. 우리 이런 거 몰라. 무슨 규칙이야, 규칙. 괄호 칩시다.
예, 샘플입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한 결합 규칙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키포인트 있죠? 괄호 칩시다. 이런 험한 연산자도 한번 써보기. 야, 이거 봐. 마이너스 한 칸 띄고 붙이면 에러 납니다. 뿔뿔. 근데 뿔뿔하고 X는 또 띄워도 됩니다. 뿔뿔하고 X는 띄워도 돼요. 아, 아니다. 이거 헷갈리는데? 그리고 더하기, 뿔뿔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마이너스 A 할 때 여기를 띄워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재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아, 얘기하지 말자. 아씨, 더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예. 연산자 뒤에는 띄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붙여 쓰거든요. 는 같은 가능 띄어 쓰기 잘하는 게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좋고요.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괜히 말 꺼냈네. 연습 문제 중간 점검입니다. 연산자 중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는 뭐냐? 아이씨, 모릅니다. 논리 연산자 이거와 이것 중 우선순위가 더 높은 연산자는 무엇인가? 아이씨, 모릅니다. 다낭 연산자와 이항 연산자 중에 어떤 우선 다낭이 이거는 기억나다. 다낭 연산자라고 그랬고요. 이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엄밀하게는 같습니다. 이거 같은 건데 이거 왜 적었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논리 연산자 중 엔드하고 오화 중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연산자는 뭐냐 같은 걸로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잘 안 쓴다는 소리예요. 괄호 쓰면 된다고 그랬고요. 실제로 그 회로에서 논리 연산에 있어서는 둘 다 있을 때는 엔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근데 논리 연산일 때고 논리 연산자긴 하고 나니까 C 프로그램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좀 찾아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관계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 중에 우선 어떤 연산자가 더 관계 모르겠는데 이거 적어놨네. 관계 연산자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크네요. 이렇게 되네. 근데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거 콤마네. 여기 답이 있네. 그리고 이건 둘 다 뭐죠? 논리 연산이잖아요. 논리 연산 내에서 어떻게 앞에 슬라이드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찾아보기 바랍니다. 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 논리 회로나 논리 연산에 있어서는 부울대출이라는 논리 연산에 있어서는 AND가 우선시됩니다. 논리 곱이 우선 계산입니다. 이걸 논리 곱, 논리 합이라고 하죠. 곱하기 더하기 쓰는데. 그렇습니다. 교양업계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샘플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걸 참고로 해갖고 이런 거 해라는 건데 의미는 없고요. 요것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요것 때문에. 형변한. 그래서 이거 하면서 상식 한번 넓히라고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섭씨와 화씨로 나누죠. 이 섭씨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섭씨라는 거는 섭씨가 만들었대요. 화씨라는 건 화씨가 성이 섭인 사람과 성이 화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면 되죠. 나름대로 그 공식이 있는데 이거야 프로그램은 주어진 조건에 맞거나 주어진 시기에 맞춰서 값을 변형시켜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그 결과를 보기 좋게 꾸며주면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게 섭씨인지 화씨인지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걸 알면 교양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섭씨의 뜻, 화씨의 뜻 한번 읽어보고 재밌으니까.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세요. 스톱해놓고. 앞에서 설명한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 원리를 이해하고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시트 좋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과제로 올려줄게요. 지금까지 수식과 연산자 그리고 각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산술, 대입 이런 거 쭉 했고요. 거기다가 몰라도 되는 BT 연산자도 설명을 했고요. 형변환 몰라도 되고 알면 좋은 거. 그리고 연산자의 우선순위. 연산자 우선순위 얘기나 뭐 기억해야 되죠? 괄호를 쓰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산술, 관계, 논리, 조건. 그리고 대입 연산자 너무 쉬운 거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변화는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알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심하게 연습을 안 시킨 거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조건문 할 때 또 반복돼서 나오고 실제 사용 예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다 쓰이거든요. 그런 점 알고 나중에 나올 때 전에 배운 적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온 예제는 꼭 한 번씩 돌려봐야 돼요. 손으로 배워야죠. 손으로 타이핑 쳐서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